유튜버라면 대답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뷰를 빨리빨리 시청자들에게, 구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르면 본인이 자리 서고 내리면 시장 탓을 하는 그런 유튜버는 거르십시오. 만약 이번 일이 잘 되게 된다면 제가 처음으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체크할 게 없네요. 정말 개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개같이 내리는데 아직도 이전 저점인 17, 18 부근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증시는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1이 넘어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약세 장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1이 되었고 오늘은 1.01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의외로 어제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선 21선을 지지하고 월요일장에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좋지 않죠?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21선을 지지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21선을 우상향시키면서 상승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속슬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속슬 차트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강한 하방 지지선 라인이 그저께 깨지고 나서 어제도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기 하방 트렌드 지지선에 아주 조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만약에 15.9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속슬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때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 선까지, 이 하방 지지선까지 깨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차트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1월 부근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속스를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방 트렌드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속슬은 1년 동안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만약 이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리면 전량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전량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 홀딩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작년 초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내리는 건 없습니다. 완전히 하방 추세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끝은 바로 여기죠. 무려 2년 넘게 이어져 온 하방 지지선, 이게 하방 추세로 바뀐 속슬의 저항선이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으면서 내릴 때마다 추매를 하십시오. 추매를 하시고 저항선으로 바뀐 장기 하방 지지선에 터치할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속슬이 단기 하방 지지선을 이탈할 시 공포지수를 체크하면서 추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매는 탈출을 위한 추매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흐르겠죠.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 저항선 부근을 터치할 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속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매를 한다고 하면은 평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속스를 추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나스닥 TQQQ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TQQQ도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상승의 하방 지지선을 어제부로 이탈했습니다. 나스닥이 멸망한 거죠. TQQQ도 속슬과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QQQ도 최후의 지지선인 단기 하방 지지선, 하방 지지선에 아주 조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32 이하로 내리게 된다면 하방 지지선도 깨지면서 하방 추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방 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과거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22년 1월 14일 강하게 단기 하방 지지선과 장기 하방 지지선을 이탈하자마자 미친 듯한 하락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큰 하락을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큰 하락을 이미 맞은 사람은 여기서 손절하느냐? 아닙니다. 계속 내리는 건 없으니, 계속 오르는 것도 없듯이 계속 내리는 것도 없으니 공포지수를 최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 추매분은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하기 위한 추매입니다. TQQQ 역시도 22년 대하락이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끝은 단기 하방 지지선을 이은 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디서 만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디선가 터치는 하고 다시 갈 길 가는 거죠. 현재 차트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TQQQ가 이 단기 하방 지지선까지
깨면서 이탈할 시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포지수 최저점, 저번에 장 마감 기준으로는 18까지 떨어졌었죠. 18을 갱신 C가 되면은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초반에서 20 후반대겠죠. 여기서 탈출을 위해 본인의 시드를 때려 박습니다. 때려 박은 후 TQQ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횡보하게 되겠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이 단기 하방 지지선을 터치한 후 이렇게 내리게 될 겁니다. 하방 추세가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하방 추세에서는 완벽한 하방 추세에서는 나스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간에서 추매를 했다고 하면은 평단이 많이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는 본전 또는 본전 이상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가정은 저의 플랜 C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획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만입니다. 자만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이 플랜 C를 가동하게 될지 가동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동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까지 나스닥이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바로 작년처럼요. 미국 주식을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작년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방 지지선이 깨지고 난 후에 차트입니다.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시드가 정말 몇 억대로 많던가 아니면 숏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 단타에 아주 숙련되어서 이러한 기술적 반등만 먹는 사람이던가 셋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여기서 사서 존버를 한다? 존버를 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TQQQ의 현재 차트로 와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주봉 이평선이 깨져버렸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하방 지지선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작은 계단식 하락으로 여기를 깨지 않고서 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여기를 깨버리고 큰 하락이 온다. 그건 하방 추세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 주자면 10월 3일 장 마감 기준으로 공포지수의 최근 최저가는 18이죠. 공포지수가 18 아래로 갱신할 시 미친놈처럼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모아서 탈출하는 플랜으로 가는 겁니다. 하방 추세가 확실하게 되었을 시 말입니다. 플랜 C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입만 나불나불하고 무지성으로 롱만 보는 다른 유튜버와 저와의 다른 점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본인이 잘해서고 주식이 내리면 시장 탓만 하는 다른 유튜버와 저와의 다른 점입니다.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났으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때려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제 뷰가 바뀌면은 다음번 영상을 올릴 때 다시 업데이트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현재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109% 수익이죠. 물론 수십억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평가손익은 보잘것없겠지만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원투데이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크게 샀다가 단기적으로 크게 잃고 본전이 되고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엄청나게 내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저는 7, 8월에 모든 주식을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많은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환희의 매도 이거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포트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던 세배 레버리지 또한 환희의 매도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저 같은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방법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면은 영상은 많지만 일관적으로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실행하셔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식이 또 급격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여 그때부터는 시드를 다 때려박습니다. 물론 분할로 때려박는 거죠. 그 분할로 때려박는 시드는 바로 탈출을 위한 시드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탈출을 위해서 평단을 낮추고 기술적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이죠. 저번 공포지수 최저점인 18이죠. 18을 밑으로 갱신 시때마다 시드를 때려박겠습니다. 시드를 때려박는 일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투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시 볼린저 밴드를 어제 크게 들어 올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크게 들어 올리고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죠. 만약 내일이나 월요일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들어 올린다면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상승 트렌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린다고 하죠. 현재 여러 가지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전쟁이 난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바로 비트코인이 더 낫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이라고 불렀던 이 비트코인이 어이없게도 현재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정말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시장 앞에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그걸 바로 알아채고 좁혀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시장 앞에선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계속 홀딩합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찰리 망거. 아무리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1배 레버리지인 QQQ와 스파이는 그냥 홀딩하셔도 돼요. 문제는 3배 레버리지죠. 3배 레버리지는 괴리율이라는 게 엄청 심해서 무조건 홀딩 하셔서는 안 됩니다. 초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정고점 뚫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한 추매를 할 수 없는 자금이 없는 우리에게는 긴 하락 추세가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9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죠. TQQQ는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야 멘탈도 유지되고 계좌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굉장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들 멘탈 단디하시고 만약에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도, 분할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의 최저점이 갱신될 시 미친놈처럼 추매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여유 자금도 남아있고 예수금도 남아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분산 투자해놓은 다우지수의 변동률이 굉장히 적은 다우지수나 배당주까지도 팔아서 탈출용으로 TQQQ를 살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하십시오. 그럼 나스닥이 망해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